요즘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그리고 계속해서 무역 질서가 점점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점점 세상이 그냥 시끄러워질 뿐이고 뭔가 비전이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지만 까고 보면은 그 속에서 사실 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미래의 무역 질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신규 무역 질서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굉장히 유력하죠. 그래서 중국이 또한 이런 거를 위한 세계 질서를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The Belt and Road Initiative이라고 해서 이다일루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컨셉이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대륙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해안선이 있고 해양의 어떤 무역로가 있기는 있지만은 거기에 섬이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도 많다 보니까 대륙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질서를 만들려면 육지와 해양을 아우를 수 있는 무역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Belt and Road Initiative인 거예요. 육지에 있는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지고 인프라가 많아지는 일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축해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철도나 이런 이제 인프라를 많이 이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해상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항구 도시라든지 투자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로 이루어지는 전략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 전략이 나온 게 사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본인이 주석이 되기도 전에 2013년에 카자흐스탄에 방문을 했을 때 발표했던 경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참 진행된 프로젝트고 여기에 지금까지 협력을 한 국가들이 150개 이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의 경제와 자기의 국가의 권력을 기존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로부터 좀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 서양권에서는 어쩌지? 기존 질서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강력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서 맨 초창기에는 엄청 뭔가 반대가 많지는 않았어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아직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립 관계가 더 성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권에서는 잠깐 이렇게 대안이 들어오면은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거가 필요할 텐데 근데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계획경제이고 굉장히 상명하복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계획을 한번 하면 진짜 그냥 그걸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투표를 해서 정권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반면에 특히 서양에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시장이 있는 나라들은 산업정책은 하고 싶지만 그게 시장에 대한 너무 개입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장기적으로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게 투표를 했다가 다시 바뀌고 하니까 해봤자 사라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서야 프레셔가 쌓였고 혼란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안을 이제는 계획하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서양권에서. 여기서 협력을 안 할 것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협력하게 되는 그런 구상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문제, 홍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권에서 점점 더 얘기가 많이 되고 추진이 많이 되려고 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의 구상은 바로 IMEEC라는 플랜이에요. 뭐냐면 India, Middle East, Europe Corridor라는 말이에요. Corridor가 복도거든요. 통로, 복도.
속도. 그런데 우리가 무역 얘기를 할 때 무역도, 해상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물품이나 자원을 가지고 오고 무역을 어떻게 진짜 어떤 길로 할 거냐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미국만 무역 질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도 이런 새로운 구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보면 유럽연합이 에너지라든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도 거기에서 재투자하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IMEEC의 컨셉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23년 G20 회의에서 컨셉이 나오긴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이긴 한데 그 정권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가 의외의 파트너와 손을 잡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이제 파트너들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라고 vonder라이언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인도의 모디 총리랑 만남을 갖게 됐어요. 모디가 또 이제 워싱턴에 가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서양인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근데 vonder라이언이랑 만나는데 여기서 IMEEC에 대해서 한 말이 The Modern Golden Road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걸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비단길 말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사실은 The Golden Road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인도적 동양으로 이어지는 비단길이 Golden Road이라고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Ursula von der Leyen이 모디랑 만나게 되면서 The Modern Golden Road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단길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엄청 옛날에 유럽인들이 인도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그것만큼 중요한 신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The Modern Golden Road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크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IMEEC는요 여기서 구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어요. 동부 쪽은 인도의 뭄바이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에미리트로 갔다가 사우디에서 올라가는 쪽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부 부분은 뭄바이부터 사우디까지이고요. 사우디에서 올라가서 요르단을 질러갔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 IMEEC를 생각하고 있냐면 무역, 에너지 조달, 그리고 케이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유럽이 동양에서 물품을 조달을 하면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운하가 중요하겠죠? 수에즈를 통해 와요. 근데 요즘에 수에즈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홍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태잖아요. 무역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예요.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오긴 했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끊긴 상태예요. 그런데 서쪽에서는 천연가스를 수입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갖고 오려면 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좀 더 저렴할 수 있는 데에서 갖고 오고 싶어 하는데 IMEEC를 하면 대안이 생겨요. 에너지를 사우디에서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에 들어왔다가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항구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블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갑자기 다 위성으로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해저 케이블로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 소통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역도 못하고 디지털 이코노미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AI의 시대가 되면서 이 케이블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건데 그러면 유럽이 앞으로
굉장히 뜰 수밖에 없는 인도라는 시장이랑 관계를 갖고 AI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관계가 있으려면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에도 케이블을 두려고 하고요. 여기서 또 두려고 하는 케이블 같은 게 있는데, 관을 두려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수소를 위한 관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플랜이라는 거잖아요. 물품, 에너지, 디지털 다 이제 진짜 그거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이용하는 나라들이 이걸 같이 지켜야 되는 거고,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게 될 거고, 새로운 관계 구도가 여기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잠깐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연결이 잘 안 돼 있었던 유럽, 이스라엘, 사우디 에미리트의 인도 이런 나라들이 되게 협력을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3년에 또 무슨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서 이 얘기가 흐지부지 됐어요. 이 지역이 너무 안전하지는 못하니 투자를 모아와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면 투자를 하겠어요? 대화조차 안 되겠죠, 사실 전쟁 중에 있으면. 그래서 2023년에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꺼지고, 그리고 한참 동안 얘기가 없었다가 올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모디가 트럼프랑 만나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지지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트럼프가 어디 뭘 해도 내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모디랑 트럼프가 만나자마자 바로 트럼프가 가자를 무슨 리비에라 같은 리조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거는 그냥 갑자기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왜 나왔을까요?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투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전쟁의 모습이 보이고 그걸 상상하고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IMEEC가 아예 얘기가 되지를 못해요. 가자를 리조트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실제로 사람들이 또 나중에 무슨 AI를 돌려가지고 영상을 만들면서 조롱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걸 좋아했죠. 왜 좋아했을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상상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이쁘고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남부를 상상하고 있는 게 IMEEC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던 동시에 갑자기 사우디나 뭐 에미리트가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재건을 해주면 되겠네 라는 건 또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IMEEC에 협력하는 국가들은 어디예요? 사우디랑 에미리트예요. 이게 일맥상통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냥 지역적인 문제다? 요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새로운 무역 질서의 중요한 교착점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이야기들이 엄청 불거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 가자가 휴전이 돼서 정리가 되고 재건이 돼서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묻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IMEEC를 지지하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안 만들어지면 결국 중국 중심적인 그 Belt and Road Initiative가 만들어줄 세계 무역 질서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싶은데 실현을 시키려면 요점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의견은 분분할 수밖에 없죠. IMEEC의 부분 다 지역들이 너무 중요하죠. 뭐 사우디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 이게 사우디의 The Line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 IMEEC가 The Line을 지나가거든요. 이거는 진짜 괜히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이 나라들이. 근데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부분을 차지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가자 이 섹션이에요. 뜨거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IMEEC라는 그 인프라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엄청 오래됐어요. 1960년대에 나온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벤구리온 캐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벤구리온이라는 운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수에즈의 운하. 요거에 대한 대안을 이스라엘이 만들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건너서 가자를 통해서 가는 운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 옛날부터. 사실 이미 인프라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IMEEC랑 이제는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 그게 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뜨거운 감자처럼 더 뜨겁게 만들기만 하면 이게 더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걸 계속 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무력 충돌에 있어서 이란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는 게 우연일치일까? 그리고 홍해 지역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통화인민공화국의 무기가 발견이 된다는 것도 우연일치일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지면 IMEC가 안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면 1대1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질서가 더 메인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은 IMEC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국에서는 사실 IMEC를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왜냐면 1대1로를 굉장히 일찍이부터 추진을 했고, 협력하는 국가 굉장히 많고 비교적 우위를 상당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상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추진도 아직 안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크게 이슈를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도의 부상이에요. 만약에 IMEC가 만들어지고 그거 추진이 되면은 세계 무역 질서에 있어서 개발주산국들이 인도를 따라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중국 말고. 중국이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인도와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안 만들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란 쪽에서는 이제 인도랑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할 포트라고 이제 항구를 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랑 인도랑 같이 해서 무역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추진이 되려고 했다가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원하고, 그건 트럼프 정권 때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IMEC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가 거기서 가스 받는 거를 안 밟게 돼서 약간 보류가 된 상태에 있어요. 이란과의 관계를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진 않은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놓지를 않았어요. 놔두지를 않았어요. 움직임에서 보여요. 요즘에 이란에서 수도를 옮길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테헤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모여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는 남쪽 해안선에 있는 마크란 해안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설립을 할까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 근처에 자바할 항구를 또 만들 생각인 거고, 그리고 이 해안 바로 앞에 IMEC의 항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란이 인도와의 손을 계속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IMEC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이란만큼 지리적으로 이 무역 항로와 이제 경쟁 입장에 있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극해에 더 집중이 돼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사실 BRI가 끝까지 갈지도 모르고 IMEC가 끝까지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IMEC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게 왜 BRI에 대한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둘러싼 지역적인 어떤 충돌들을 생각해보면은 지켜볼 것이 뭔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앞으로는 행간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지역적인 충돌이 사실은 미래 시대의 어떤 새로운 질서에 대한 반대일 수도 있다는 부분, 크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BRI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IMEC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나라 분명 인도도 있다는 거예요. IMEC랑 BRI를 어떻게 두고 밸런싱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얘기를 나눠보시죠.